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어지럽게 휘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진눈깨비와 함께 매서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과 함께 추위가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는 전화번호를 누르자 전화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시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따지고 있을 여유조차도 없었기에 그저 연결음이 울려대고 있는 휴대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원이니? 혜원아,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제 전화번호를 확인한 모양인지 전화를 받던 사람이 다급하게 묻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너 어디니?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 좀 해봐. 어디 아픈 거니? 엄마가 그리로 갈까? 어머님, 엄마가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병원이니? 혹시 사돈이 그리 된 거야? 네, 어머님. 근데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곧 가마.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 1분 1초가 어찌나 더디게만 가던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저만큼이나 슬프고 두려웠던 것인지 옆에 있던 동생이 제게 물었어요. 누나,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장례 준비해야 하잖아.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 곧 오실 거야. 사돈 어르신한테? 그건 좀 민폐 아닌가?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어머님밖에 없는 걸 어떡해. 제 말에 동생이 머리를 감싸는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원아, 너 괜찮은 거야?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연락하라고 했잖니. 저도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의사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괜찮아.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승민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장례 준비하라고 일러뒀다. 승민 씨한테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우선 장례부터 치러야지.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사돈 총각도 많이 놀랐죠?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이 시어머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뒤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 맞다. 여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어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벌써 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딱히 이렇다 할 건 없었는데요. 그냥 남들이 말하던 그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님과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성격 차이로 고심 끝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기에 그 뒤에도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고 딱히 연락할 친척조차 없는 처지였기에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글의 흐름상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님 대신 그냥 남편과 시어머님으로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그 뒤 남편이 상조회사에 연락을 해서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동생과 저는 그저 엄마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도착한 조화가 장례식장 앞에 세워지고 있었고 텅텅 비어있던 장례식장 안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님 친구분들과 남편의 친구들, 그리고 시어머님의 친척과 친구분들까지 다들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생과 저도 조금은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시댁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친한 친구 7명이 회사에 휴가까지 낸 채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성격이 좋은 편이라 친구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투곤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남편 친구들을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니들이 관 좀 들어줘야겠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러려고 남아있는 거잖아. 다들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정말 고맙다. 역시 친구들밖에 없네. 근데 니들 며칠씩 휴가 내서 어쩌냐? 괜찮은 거야? 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장례 준비나 잘해. 우리가 그런 사이냐? 그래, 고맙다. 남편이 친구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남편과 친구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시댁가족들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도 시어머님과 남편이 계속해서 우리 남매를 챙겨줬어요. 특히나 남편은 수시로 집에 들러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 모습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요. 주말 아침부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매형인가 보다. 동생이 반가운 듯 일어나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과 남자 한 명이 잔뜩 인상을 쓴 채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주던 동생이 놀란 채 뒷걸음질까지 쳤는데요. 그 순간 둘의 얼굴을 보던 제가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는 생부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생부는 우리가 어릴 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생부가 바람이 난 걸 알고 난 엄마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떼 같은 자식들 놔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쩔 건데.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애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도 당신 핏줄이잖아.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럴 거면서 싫다던 내 뒤를 왜 그렇게 따라다닌 거야? 내가 그때 당신 싫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야. 그때는 네가 좋아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는 너한테 질렸거든.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하지 그랬냐?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쟤들도 네 피가 섞여서 싫다고 하잖아. 그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쟤들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생부가 오히려 큰 소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와 생부가 결혼하기 전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며 할머니가 그렇게나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생부가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모양인데요. 생부와 같이 사는 내내 할머니의 악독한 짓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거라.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하는 걸. 어머님, 저는 애들 아빠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면서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결혼 좀 해달라고 제 다리까지 붙들고 애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보고 나가라고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주고 나가라고요? 그럼 우리 딸이랑 아들은 무슨 돈으로 키워요? 저도 저 사람한테 맘 떠난 지 한참 됐으니까 기꺼이 이혼해줄 테니까 애들 키울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이번에는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디서 감히 돈을 내놔라 말아야. 우리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할머니란 사람이 엄마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뒤에 엄마가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두 모자의 행동에 치가 떨릴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관통죄가 성립되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생부를 압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다녔던 생부가 소문나는 것에 대해 민감했다고 했거든요. 워낙 오래된 기억이라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엄마가 말하기를 혹시나 우리가 알게 될까 싶어 쉬쉬해가면서 몰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암튼 그 뒤 엄마는 생부와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생부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을 받아냈다고 했어요. 오로지 우리 남매를 키울 생각으로 말이죠. 그동안 순하기만 했던 엄마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두 모자가 많이 놀랐던지 바로 꼬리를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살면서 그 땅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만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 땅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날 생부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그 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할머니란 사람이 마치 우리에게 맡겨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듯이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니들 네 엄마 앞으로 땅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걸 그쪽이 왜 상관하는 거죠? 그건 엄연히 우리 엄마 거예요. 아니지. 그때 네 엄마가 우리 협박해서 가져간 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돌려줘라. 싫은데요? 우리가 그 땅을 왜 돌려줘요? 그건 그쪽 아들이 바람 피워서 엄마가 간통죄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양심도 없네요. 그동안 양육비 한 번을 안 보냈다고 하던데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우리가 니들 양육비를 왜 줘? 네 엄마가 그때 당시 안 줘도 된다고 했거든? 하긴 뭐 생부란 사람이 친권 양육권까지 다 포기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암튼 우린 그쪽들하고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시죠. 야, 이게 어디서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그쪽이래.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땅 돌려줘야 할 거다. 아님 우리가 소송이라도 해서 다 받아낼 거니까. 소송이요? 한번 해보시죠.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당신들이 소송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나가긴 하시죠. 제가 두 모자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생부가 제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저를 밀치며 말했어요. 내가 니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포기했어도 엄연한 니들 아버지야. 니들 몸에도 내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낳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들어. 그렇게 두 모자와의 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마도 동생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지 잠시 후 남편이 집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서고 있었어요.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남편이 두 모자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러는 니놈은 누구냐? 난 여기 이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들 이혼한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 아직 모르셨군요. 저희 다시 합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제 아내랑 처남 괴롭히면 그때는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그 땅은 어림도 없죠. 한번 법대로 해보시죠. 남편이 두 모자를 향해 마구마구 소리쳤어요. 아마도 이혼까지 하고 동생과 둘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만만하게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리치면 우리가 덜덜 떨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결국 생부가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됐어. 그만 가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없긴 왜 없어. 네가 남편인데 당연히 네 몫도 있는 건데.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남편 타령을 하는 겁니까? 제발 법 좀 제대로 공부하고 오시죠. 뭘 알아보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남편이 다시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란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난 억울해서 이대로 못 간다. 지금 그 땅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냥 가. 그 땅 팔아서 얼마라도 줘야 갈 거야. 안 그럼 난 여기서 꼼짝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았기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 지금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경찰서요. 그쪽들이 남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있으니까 신고해야죠. 세상에 어떤 인간이 아버지랑 할머니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당신들이 왜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예요?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분명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쓰레기 같은 사람들. 경찰 금방 도착하니까 계속 일하고 있던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우리도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할머니란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생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면서 그 둘을 다시 마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와서 땅을 내놓으라는 말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둘이 나가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아까 우리가 재결합한다고 한 건 그냥 나 혼자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던지. 우리도 막 밥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거든.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있는데. 진짜? 그래도 돼?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가 엄청 맛있긴 하지. 라며 남편이 활짝 웃으며 순식간에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자마자 남편이 밥에 쓱쓱 비벼서는 참 맛있게도 먹었어요. 맛있어? 그럼 엄청 맛있지. 완전 장모님 손맛이 나. 아차, 내가 말실수를 했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손맛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 나 몰래 엄마 병문안 진짜 많이 왔다 갔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아프고 나서부터 일기를 썼더라고. 당신이 엄마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준 것부터 해서 딸기를 사다 준 것까지 다 써있더라고. 장모님이? 제 말에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남편을 꼬박꼬박 정서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마도 엄마는 우리가 다시 합치길 간절히 바라셨겠죠. 그 뒤 우리는 예전보다 좀 더 편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커다란 슬픔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남편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것 같다며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고요. 서로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랑 살면서 별거 아닌 것에 제가 너무나 예민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애할 때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우리를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응원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닌 걸로 왜 그리도 다퉜던 것인지 웃음밖에 나오질 않네요. 문득 엄마 일기장을 확인하던 날이 떠오르는데요. 많이 힘들었던 와중에도 엄마가 동생과 제게 편지를 남겼거든요. 우선 제게 남긴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가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정서방 같은 사람이 없더라. 엄마가 보기엔 네 성격이 별난 거야. 정서방이 다시 합치자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합쳐. 정서방이 나한테 곧 너랑 합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엄마는 우리 정서방만 믿고 마음 편히 가마. 평생을 개차반짓만 하던 네 생부를 봐봐.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서방처럼 착한 사람이랑 뭐 한다고 이혼하고 난리야. 그리고 사부인한테도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다오. 사부인도 병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다. 부모 복이 없어서 엄마가 니들한테 항상 미안했는데 시부모랑 남편 복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엄마가 맘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엄마 부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정서방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 딸. 이라는 말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남편과 합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엄마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서로 배려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